오늘 제목은 경영정보 100년, 포스텍 30년. 우리 서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학사, 석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숭실대학교에서 근무하셨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학경제시스템 석사, 그 다음에 UIUC에서 경영학 박사, MIS로 받으셨고요. 테네스텍에 근무하셨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89년에 포스텍에 부임하셔서 28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교육, 연구, 봉사로 간단히 썸머를 정해왔는데요. 박사 9명, 석사 76명 배출하셨고, 현재 박사 2명, 석사 2명이 있어서 총 89명 배출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전략정보 시스템, 이전략정보 시스템 등 7권의 전문 학술을 출간하셨고, 또 번역서도 한 번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에 포스텍 최고 경영자 과정 펩팁을 설립하셨고, 초대 주임 교수로 봉사하셨습니다.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시스템 분야와 또 기술 경영, MIS, MOT 분야에서 국제 논문 105편, 그다음에 국내 논문 238편을 게재하고 발표하셨습니다. 안 보여드리네요. 그 다음에 봉사 부분, 역시 봉사 부분이 많으신데요. 한국경영과학회 부회장, 그 다음에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한동의 연구회 회장, 상공부 자문위원, 경상북도 도의회 자문위원, 포항시 도시계획위원, 포항시 국제협력인간협회 위원, 포항상공회의소 경제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대학 세계인지도 향상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하셨는데, 포스텍 국제화위원회 위원장, 포스텍 대학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학평가 랭킹 포럼 창립 및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서유 교수님이 교별 강연을 준비하면서 서유 교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들도 또 참석하신 분들도 생각하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서유 교수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테니스에 또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열정이죠. 패션이 항상 있으신 분들, 저희들한테 기억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간단히 하고 서 교수님께 시간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S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일관성 있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일관성 있게 이루어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영어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강의 89년부터 영어 강의를 쭉 해오고 계신, 테니스 빼놓을 수 없고, 여기 테니스 선수분도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랭킹, 이 SS나 VSS 같은 경우는 아마 교수님이 지으신 만든 말씀, 그리고 국제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게 포스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박수로 교수님 강연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오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 교직 끝나고 나서 교직원만 식사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만 뺄 수도 없으니까 다 가서 먹죠. 그러니까 2층 가서 먹고 모자른 건 자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들은 제가 이제 따로, 그래서 학생들 입으로 사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서명해라. 그래서 그 학생들을 따로 제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온 것 같지 않으니까 가서 드시고, 점심 약속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그러시고 해가지고. 약간 좀
친절하게 해서 학과에서 저한테 X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오늘하고 8월 23일 날 이제 학과 정식 은퇴식, 뭐 교수 추대식 여기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이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쓰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지 마시고요.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2층에서 하거든요. 분회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포항공대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고 이제 외부에서 보신 분들이 좀 몇 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기 아마 제가 소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사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시간 한 15분 그 정도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3부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에 그동안에 MIS 100년 역사를 하고 요거는 내일 광주에서 그 산업 경영정보학회 한국 경영정보학회가 열리는데 제가 그 퇴임 기념 강연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제가 전반부 3, 40분 하는 거 거기서 쓰는 겁니다. 후반부 코스덱은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성장 과정을 한 10분, 15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니까 어떻게 성장해 왔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거를 한 20분, 25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사진도 모으고 뭐 자료도 모으고 애는 썼는데 또 이거 빠뜨렸구나 저거 빠뜨렸구나 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기 교수님들도 지구 스태프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한테 그 28년간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뭐 8월 말일에 떠나지만요. 그러나 풀스텍은 저의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28년을 더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풀스텍이 28년 있었으니까 28이 왜 28이 중요한가는 세계 28을 했고요. 제가 28세에 첫째 딸을 낳고요. 여러 가지가 28이 많아요. 그래서 28년 더 사는 거 확실하다. 앞으로 28년 동안 열심히 저기 풀스텝을 위해서 제가 다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시간이 지금 저기 시계가 있구나.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을 나누는데요. 지금 제자들 특히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숭실대에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2분 오셨는데 다 50대죠 지금. 근데 제자들이 또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포스텍 제자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고 중간에 2부 개인적인 거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그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3부 포스텍 거는 포스텍 홍보를 해야 되니까 3부는 라이브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부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교육요구 100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포스텍 30년 포항대 제1회 저는 뭐 여기 지금 이대공 우리 전 이사장, 부이사장님 오셨지만은 뭐 건설본부장이셨고 너무나도 오늘 이대공 선배님 오신 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포스텍은 지금 사실은 그러한 노력의 박대중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될 김우일 총장님이나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when you forget where we are and where to go, sometimes we get lost and los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는가를 잊는다면은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거 누가 한 얘기니까 한 말이니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한 말을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경영정보 백전 MIS 우선 MIS를 왜 공부하게 됐느냐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공학과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MIS는 산업경영학에서 사실 마이너 분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렇게. 근데 제가 스탠포드를 80년에 갔고요. 82년까지 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어딜 가냐면 이렇게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여기 우리 산업경영공학과가 똑같은 건데 80년대에는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OR이 있었고요. 여기는 김세훈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미 은퇴했죠 지금.
있었고 당시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김지수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은퇴했어요. 여기 지금 학생이라는 사람이 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김세현 교수, 김지수 교수 다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스탠포드 나온 사람들은 다 카이스트 학교는 포스텍으로 왔는데 그 ES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오영식 교수, 서울대 교수였어요. 이분도 은퇴했어요. 작년에. 김성희 교수, 이분도 은퇴했어요. 카이스트 교수였죠. 서유가 있고 사실은 두세 명이 더 있는데 교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좀 일날로 은퇴해가지고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학과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R은 뭐하냐면 수리물, 매스 마더, 그러니까 수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산업국, ID는 전통적인 산업공학, 생산관리를 하고 그리고 ES는 이제 엔지니어링 에코노믹 시스템즈라고 그래서 이 OR을 수리적인 모델을 그 경제학에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문과였기 때문에 경제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갈 적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두 개 여러 군데 했는데 스탠포드하고 버클리하고 다 오디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버클리는 박진우 교수라고 지금 현재 아마 은퇴 안 하셨어요. 그 서울대 산업공학 교수인데 전화를 제가 했어요. 박진우 학생한테. 선배죠, 이제 선배한테. 여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클리 이제 우리 전체 교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풍유신 교수님 나오시고. 근데 박진우 교수 선배가 야 여기 돈 없어. 여기 굉장히 뭐 이래. 좀 뭔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영식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영식 교수님 아니고 이번에 서울대 산업학과 은퇴하셨는데 그 ES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형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돈 많아. 일로 와. 그래서 갔는데 실제 그분들의 퍼스널리티의 문제였지. 그러니까 박진우 교수님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이런 성격이고 오영식 교수님 아주 좀 달러거리면서도 이 공격적인 사람이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린 말이더라고. 오히려 버클리가 더 돈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ES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ES에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는 산업공학 교수님들만 알아듣는 것도 있을 때 이게 매스 마더닝을 할 때가 너무 수학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유명한 OR의 조지비 덴취가 있었습니다. 덴취 리니어 프로그램에서 심플렉스너스 개발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수학, OR은 너무 수학, 그래서 김재원 교수님 아주 존경해요. OR은 거의 수학과에 해당하니까 엄청나게 세고요. ES도 굉장히 수학이 셌어요. 그래서 난 이거 수학하러 온 건 아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스탠포드에 잠깐 이 양반이 누구냐면 서울대학의 박순달 교수님. 여기 다 산업공학과 나오신 분 아는데 이분이 스탠포드에 잠깐 들렸어요. 2년 초인가 뭐 들렸는데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 이게 완전 수학인데 나 수학하러 공부하고 공부는 안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 한번 MIS 해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박순달 교수인데 OR을 들었어요. 강의를. 그래서 OR을 막 100점 맞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너 괜찮다 너 어플라이드 OR을 해봐라 뭐 이랬는데 이 양반이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네, 다 사실입니다. OR에서 100점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너 그럼 MIS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고민하던 차에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의 이진주 교수님인데 이진주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신학인이라고 편지도 쓰고 뭐 전화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MIS하고 MIS하고 우리가 MOT 기술 경영을 같이 가르쳐요. 근데 괜찮다. 이진주 교수님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까운데요. 사실 이 두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일리노이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일리노이에 올니에덴니는 스탠포드 경영학과 가가지고 MIS 하겠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대학을 운영했는데 스탠포드 더불어 일리노이에서 조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가 알아주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스탠포드에서 매스 했다. 매스를 하나 더 했죠. 제가 카이스트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플라이 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히로히토 헤모토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도 교수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일본에 가니까 너 스탠포드 나와서 뽑아준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도 학교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MI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쪽에
컴퓨터 사이언스고요. 한쪽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양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가 여기 있고요. CS가 여기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연구실을 89년에 만들었는데 제 연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 및 포스텍은 지금 이제 여기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최인중 교수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인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같은 MIS지만 최인중 교수님도 UT 오스틴에서 경영학과 나왔어요. 경영학과 나온 분이 세 사람 있어요. 김건희 교수님 퍼드에서 경영학과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지만은 최인중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거 가르치시고, 저는 프로그래밍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좀 가르치다가 안 넣는데 저는 주로 전략적으로 하니까 이쪽에 있다. 그래서 MIS라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혼합인데 저는 상당히 이쪽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쪽에 이제 붙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MIS 교육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뭐냐? 그래서 저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획득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정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전환한다. 이런 과정이 이제 MIS다. MIS가 결국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77년에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현대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현대건설에 들어갔는데 그때 OR을 좀 잘한다고 까불 때예요. 그때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슨 OR 시면 학점도 맞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OR이라는 건 데이터를 주면 LP 같은 리니어 프로 선형계획법 같은 건 딱 집어넣고 착착착 문제를 푸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종합기획실 들어가서 야 데이터 내놔. 거기 한 30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사장 기획실 이사람 실장이 누구였냐면은 정우영 씨의 5째 아들 정몽환 씨입니다. 네, 자살하신 분이시죠. 그 동생이 정몽준이, 네, 그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하고 이제 현대 주거 이사장. 근데 그 옆에 바로 옆방에 이명박 사장, 네, 대통령 중에 하셨지만, 그다음에 1층 후에 정주영 회장 이렇게 근무하는 방음 14층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뭐 한참 까불 테니까 그 데이터 다 가져와, 내가 다 풀어줄게. 나 LP도 알고 DP도 알고 넌 LP도 알고 다 알아. 그랬더니 거기 이제 과장쯤 되는 사람이 좀 이제 그 경험이 한 18년 있는 사람이 쓱 와서 그때 서대리라고 그랬어요. 카이스트 나와서 대리를 줬어요. 네, 바로 사원은 아니고 2년 경력을 인정했고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서대리 데이터가 어디 있어? 데이터 없어. 데이터 빨리 주세요. 난 문제 풀게. 데이터가 어딨어? 데이터를 네가 수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뻥졌죠.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MIS 하겠다는 결심에 좀 더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옛날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MIS 대행이니까 성인들은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했다. 계산과 통신. 옛날에 이 상인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의 상인들 모습입니다. 2조 시대 상인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주판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판이 나오기가 한 300~400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주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한국식 주판은 위에가 이렇게 돌아져 있고, 그리고 주판 경기대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이 군산 여상, 이분들의 나이,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을 거예요. 60년대 군산 여상의 주상 경기대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판 경기를 합니다. 또 그 기계적 계산기와 타자, 이런 기계적 계산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타자기가 있었고, 계산기가 있었고 타자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 상인들도 정보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봉화를 올려서 얻어내든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내도 얻어내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모니플레이션 해야 되니까 저런 기계도 만들어내고, 이런 기계적 계산기들은 다 200에서 250년 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타자기도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매뉴얼 타자기는. 그리고 은행들이 있었고요. 이 은행들이 옛날에 이런 기계적인 그 계산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은행은 요거 이제 상업은행인데요. 상업은행 옛날에 조선산업은행 하다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고, 이게 현재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옛날에
옛날에 조선산업은행이 1901년에 저기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한빛은행인가 뭐 바뀌었다가 이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옛날의 모습이에요, 산업은행 모습.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제 통신이 필요하니까 봉화를 올리고 또 구식전화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기 옛날에 그 전화 교환들 이게 보면은 1940년대 30년대 전화 교환들이 전화 교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옛날에 상인들도 정보가 필요했고 이걸로 하면서 그 통신이 필요했고 정보가 필요하고 통신이 필요했다. 근데 MIS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선통신 말고 우선통신은 섬에 몰스 같은 사람이 이제 몰스북이 아시죠? 몰스북이 또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뭐냐 그럴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딱딱딱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니까 이제 전부 그거를 A는 따다, B는 뭐 따다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바꾼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그 난수핑 문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따따따다다 뽀따다 이러면 뭐 A, B, C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몰수고 이게 무선 통신의 이제 형제라고 하는 사무의 몰수인데요. 이제 작은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1900년대 들어오게 됩니다. 1900년대 들어오게 되고 1946년에 컴퓨터가 발명이 됐고요. 컴퓨터가 발명이 되기 전에 저는 세 사람을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산업공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내일 산업공학 MIS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거는 그냥 스킵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1900년에 과학적 경영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산업공학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어는 이제 경영관리 이론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량 생산 및 관리 포드는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포드가 얘기했고요. 이 세 사람이 산업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46년 컴퓨터 발명되기 이전에 포드가 프레드릭 테일러가 최초의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컨설팅 회사 많잖아요. 근데 그 최초의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테일러는요, 뭐 예일인가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붙었대요. 법대인가 붙었는데 자기 안 하겠다 그러고서 공장에 들어가거든요. 직공행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유명한 게 이제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경영 원리를 이 사람이 최초로. 그래서 과학적 경영이라는 걸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08년에 하버드에서 첫 경영학 석사학위가 있었고요. 간트라는 간트 차트 아시죠? 왜 건설공사에서 쓰는 거. 간트 차트가 이때 간트가 차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랭크 앤 윌리엄 길브러트. 이건 산업공학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동상이 지금 그 퍼듀 대학에 있어요. 동상 뭐 이름도 있고 프랭크 앤 윌리엄의 부부인데 서울리그 기호라고 하는 그 동작 연구의 기호를 만들었고요. 인간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맥킨지 아시죠? 맥킨지 컨설팅 회사 지금도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니버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이 맥킨지가 맥킨지 회사를 이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저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 테일러한테 자극을 받은 거예요. 테일러가 최초의 컨설턴트를 하니까 이제 맥킨지가 이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때 필요했던 정보는 예를 들면 표준 시간이나 표준 작업, 표준 과학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 성과,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거고요. 표준 시간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설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 시간, 표준 작업,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물론 이제 뭐 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했고 매뉴얼 기계로 계산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상 갖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통신은 아마 그때 몰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전화가 발명이 됐으니까 발명될 준되니까 전화를 기본적으로 이용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올이 나오는데 앙리 페이올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앙리 페이올은 뭐를 했느냐면은 경영학 펑셔널 매니지먼트 즉 경영학에서
지금 경영에서 여러분들 마케팅이 있다. 그 다음에 회계가 있다. 생산관리가 있다. 뭐 그 기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생산관리, 회계, 재무 이거를 앙리 페이오를 이제 만든 겁니다. 수다를. 그래갖고 이 사람 이때 필요한 정보는 아무래도 경영의 기능별, 그 다음에 기능별 성과, 그 다음에 뭐 기능 간의 협력 및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있겠죠. 또는 조직 형태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앙리 페이오를 때는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일러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 구조고 이 사람은 경영 구조고 그런 걸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드. 포드는 뭐 아시겠다 이게 두 개 다 포드 그러면 무조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에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필요한 정보들이 뭐 제품 부품들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부품 조달기 이때 MRP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부품 조달기. 그 다음에 뭐 라인 밸런싱 문제. 라인 밸런싱은 한 사람은 이게 이 벨트 컨베이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나는 빠른데 얘는 늦어. 나는 빠른데 얘 옆에 있는 애가 늦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빠른데 얘가 늦는다 그러면 여기 재고가 쭉 쌓이죠. 워인 WIC, WII라고 해요. 워인 인벤토리인데 내가 줘도 얘가 늦으니까 여기 쫙 쌓여요. 그걸 라인 밸런싱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치 사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사설. 어떤 거는 그냥 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1940년에 컴퓨터가 발명이 돼요. 이제부터 MIS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컴퓨터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만든 ENIAC입니다. ENIAC은 약자가 일렉트로닉 뉴메리컬 인터그레이터 엔도그로메릭 캘큘레이터예요.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에피시언시 효율, 뭐 오토메이션. 근데 주로 이제 자동화의 생산은 생산을 못했고 업무 자동화 정도가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ENIAC은 실제적으로 이게 ENIAC인데 ENIAC은 이 방향 3배 넓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산 기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그 계산기 있죠. 그거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에 지금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계산 펑션보다 훨씬 못한 기능을 하지만은 잠깐 더 센 말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초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무 자동화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 업무 자동화. 이게 업무 자동화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때 한 게 이게 옛날 90 키펀치인데 업무 자동화가 이제 좀 집중이 관심대가 됐죠. 이건 이제 우리 한 90대 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 이게 키펀치입니다. 키펀치가 뭐냐 이거예요. 20대 학생들은 키펀치가 옛날에는 여기 나오는데 이런 데다가 펀칭을 했어요. 이 펀칭은 이게 하나가 레터입니다. 이게 하나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의 숫자예요. 그럼 요거대로 나가죠. 그래서 이걸 쭉 데크를 싸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가 200개가 나가면 200개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카이스트 다닐 때도 그걸 사이버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저기를 갑니다. 히스트를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 친구들이 다리 한 번 걸면 확 넘어지면서 이게 터져. 순서가 그러면 끝이야. 그냥 뭐 스테이트먼트 쫙 준 대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래서 다리 가끔 장난으로 걸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키펀치입니다. 컨트롤 보시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데 컨트롤 보시가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아나소프 베리 컴퓨터라는 걸 1942년에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네가 최초의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ENIAC이 아니다 우리가 최초다. 그래가지고 이겼어. 이겼으면은 사람들이 아나소프 베리 컴퓨터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ENIAC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화 스토리 아십니까? 1968년에 미원이 우리나라 1950년대 미원 나왔잖아요. 근데 68년에 삼성에서 미풍을 만들었어요. 미원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서 퀴즈가 나온 거예요. 퀴즈가 미풍이 뭡니까? 그럼 정답은 조미료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미원입니다. 이러고. 미풍이 뭡니까? 퀴즈를 했는데 미원입니다. 그런 거야.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신입사원 선발돼서 그렇게 신입사원 인터뷰하는데 미풍 회사에서 미풍이 뭔지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조미료인데 뭐 글루타민솜은 어쩌고 그래야 되는데 미풍은 미온입니다. 미온이 조미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ENIAC이 인류 최초의 컴퓨터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람들 억울한 거죠. 그
그다음에 또 억울한 사람이 일리학입니다. 이게 제일 모비언 일리노이에서 1947년에 만들었는데 일리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리학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에 설치된 뭐 최초의 컴퓨터라고 그러고 풀-플래치드 컴퓨터라고 풀-플래치드로 완전히 제대로 된 펑션이 돌아가는. 근데 아무도 일리학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포항공대 포스트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1등도 알려지지 않으면 1등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문을 1등을 내고 뭐 사이트시 1등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1등이 아닙니다. 두 번째,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죽이면 근데 2등하면 안 됩니다. 3등으로 대충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등 가야 돼요. 1등을 가야 그 다음에 남들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남들을 끌어가자 이겁니다. 리드하자 이겁니다. 남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려면 무슨 내가 1등을 해야 돼. 그래서 랭킹 강연을 좀 제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비슷하거나 높은 대학들은 잘 초대 안 해요. 그냥 네가 뭔데 이런 식이요. 근데 좀 떨어지는 대학들 이제 많이 초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교수님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니까 뭐 막 이제 좀 아규가 붙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말하기 싫으면 펑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끝이야. 이 1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IS 역할이 그래서 이제 IS 역할을 상당히 시간이 오케이. IS 역할을 이제 경영의 각기의 도우미로 가는데 맨 처음에 IS 역할은 이 당시에 헬퍼였습니다. 헬퍼. 그러니까 여기에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마케팅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헬퍼예요. 그리고 이 경영의 삼각형 이거는 기능이고요. 볼 적에는 이 밑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제 전문 용어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밑에의 그 밑층에 회사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 기본 직원이라든가 또 사무원 뭐 이런 비기닝 레벨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컴퓨터의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TPS는 거래 처리 시스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OS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들어오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개념이 생겼어요. TQC는 토라 전사적 품질 관리, 그 다음에 JIT 아주 just in time, 간반 시스템, 그래서 이부터 한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게 7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원래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시퀀셜 액세스다.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 액세스. 다이렉트 액세스가 돼야 데이터를 많이 빠른 속도로 핸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음악 들을 때 이 테이프로 들으면은 쭉 가다 중간에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포워드 빨리 감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CD 컴팩트 디스크는 그냥 가서 딱 때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그래서 이제 이 다이렉트 액세스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토탈 퀄리티 컨트롤,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개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 간반 JIT입니다. 이거는 이제 70년대에 일본이 미국을 생산성으로 이기기 시작한 시바죠.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90년대에 조금 전에 마이클 햄머가 리엔지니어링 얘기하기 전까지 70년대 한 초반 중반에서 80년대까지는 일본이 생산성이 앞섰습니다. 그 기반이 JIT 간반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데 간반 시스템, 간반은 우리나라는 간판이에요. 간판 시스템인데 도요타가 상용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의 상황은 IS가 하나의 기능으로 역할합니다. 아까는 헬퍼였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옆에서 젓가락, 숟가락 갖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밥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낸스, 재무, 회계, 생산관리 나도 경영 정보관리 그래서 나도 밥 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숟가락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얘의 역할이 격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을 도와줄 때, 이 기능을 도와줄 때는 요 밑에다가 이제는 약간 격상이 되죠. 그래서 중간 관리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타난 게 유니버시티 미네소타에서 이번에 보니까 50년, 2018년에 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요. 68년을 기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MIS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경영 정보가 이제 헬퍼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학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재무학과도 있고, 재무관리학과도 있고, 회계학과도 있고, 생산관리학과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학과가 없어? 그래서
거를 만든 게 미네소타 대학이 68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모자셉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만든 게 MIS 코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IS 저널이 한 30개 되는데 가장 넘버원 저널이 MIS 코럴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취미들이 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MIS 코럴리가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비헤이비어럴 스타디였어요. 행동과학적 스타디를 많이 하고 수학적으로 좀 약했어요. 근데 요즘은 수학도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86년에 미국 대학교 인터뷰를 다니는데 미국 대학에서 그래, 야, 너 MIS 코럴리 스타일이냐? 그래. 그럼 인터뷰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MIS 코럴리 유니버시티 미네소타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학도 많았습니다. 그 학파를. 그러나 하여튼 오래됐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벨이 무슨 컴퓨터처럼 우리가 더 잘하는데도 사람들 내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 서울대 꼭 가야 돼. 그리고 돌아가셨다. 버스 되기 더 좋지만 못 갑니다. 우리 할머니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여러분들이 애리조나 무슨 애리조나의 손용준 교수라고요. 산업공학과 학과장도 하는 우리 포항대 산업공학과 나온 교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았지만 거기 학사 석사도 아마 여기서 했지. 그래갖고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산업공학인데 여기 MIS에서는 거의 3등 안에 드는 대학이죠. 그 이유는 74년에 노나메이커는 제가 하는 DS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년에 또 힉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하와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이거는 이제 사실 내일 학교에서 이제 발표하려고 만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힉스를 제가 포항대 온 다음에 68년에 24회째 제가 갔어요. 90년에 갔는데, 뭐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림 사진을 못 찾고 팀스 사진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진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텐션을 치우나. 근데 사진 이거밖에 없어요. 이 권순범이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했고요. 현금민대 교수인데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저보다 좀 후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91년도에 하와이입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하와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지냈더니 그다음에 DSI가 만들어졌고요. DSI 68년에 만들어졌는데 다 68년에 생일인데 DSI도 MIS 쪽에서 중요한 저널이고요. DSI는 원래는 AIDS였습니다. American Institute of Dietitian Science. 근데 AIDS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 병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DSI가 바뀌었고요. 지금 미국에 원래 올사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올사팀서하고 DSI가 두 개의 큰 학파가 있는데 DSI가 약간 격이 조금 낮긴 낮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DSI는 회장을 한국 사람이 한 번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이상문 박사라고 옛날에 이상훈 국방부장 아시죠? 그분의 동생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DSI 팀 속으로 하는 제가 알기에는 한국 사람이 회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PC가 나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PC가 나오는데 PC는 여러분들 76년에 애플 1이 나왔고요. 이거는 상업화되지 못했어요. 애플 2가 상업화됐는데 이게 78년에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애플 2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81년 상황으로 갑니다. PC가 나온 게 이제 PC가 나와가지고 이제 IBM PC가 나왔어요. 근데 IBM PC는 81년에 나왔어요. 근데 애플 PC한테 왜 졌느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네트워크 엑스터널리티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IBM PC를 보급을 시키고 그다음에 클론이라고 그러죠. 모방폰 만드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모방폰 만드는 걸 허락해서 승리한 기업 경영학사에서 빛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IBM PC가 애플 PC 이긴 거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그 VHS 타입 베타맥스를 이긴 거. 베타맥스가 저기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74년인가 뭐 그때 만들었는데 76년 7년에 늦게
늦게 JVC에서 재팬 빅탁 컴퍼니 JVC에서 VHS로 만들었는데 그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80년대에는 전부 미국에 있는 교민들 전부 그거 하루에 이따라씩 빌려가지고 그거 뭐 연속방송 보고 그랬는데 IDMPT가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오늘 기업 임시처장님 오셨기 때문에 너무 제가 고마운데 네트워크 시스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계속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QS 랭킹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웃기는데 아시아에서 1등이 NTU야. 난양공대. 나 진짜 열분이 서지는 거예요. 난양공대는 99년 좀 더 나오겠지만 아시아 위크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한 쪽에 5등한 대학입니다. NTU가. 근데 이놈의 대학이 지금 세계 11위야. 어제 QS 랭킹 11위 나오고 1등이야. 아시아에서. 동명대보다 높아. 근데 저는 한 10년간 쫓아다니면서 NTU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총장이라는 사람이 버틸 앤더슨이라고 스웨덴 사람인데 모든 랭킹 회의를 다 가. 그 다음에 자기네 학교에서 랭킹 회의를 유치를 많이 했어요. 돈도 많고. 그러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좋은 교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실도 기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까는 거죠. 한쪽만 되면 안 된다. 네트워크만 깔면 이제 허방이 되는 거고, 허풍이 되는 거고, 내실만 깔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도 알려지지 않으면 1등이 아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했는데, 랭킹이 계속. 그래서 어저께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때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저널이 85년에 파운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논문을 낸 게 이제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 이게 제가 박사학위 받은 이때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교수였는데요. 박사학위 받은 거를 가지고 논문을 낸 게 이제 최초로 논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처음 논문이 퍼블리시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이 이제 89년에 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동시에 ICIS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학회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ICIS가 생겼고, AIS가 또 만들어졌고, AIS는 지금 현재 이재규 박사라고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파시스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국 경영정보학회가 이때 만들어졌고, 이건 요즘에 홈페이지인데요. 이 손아몬 박사라는 사람이 고려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이런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거 자료 찾는데 시간 꽤 걸렸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 MIS 개발에 주력한다. 저는 아까도 소개를 우리 주 교수님이 하셨지만 97년에 부회장을 했고 2005년에 편집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시드 애플리케이션. 이건 왜 됐냐면 이거는 한국 사람이 지금 논문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냈고요. 임팩트 팩터가 좀 높은 저널이죠. 그래서 1990년대 저희가 이제 여러 개 냈는데 한 2개 정도만 지금 소개됐는데요. 2009년에 한 번 냈고 2004년에 냈고 한 여러 번 냈는데 임팩트가 괜찮은 그런 저널입니다. 이걸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심 컨트롤 타워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TPS 트랜잭션 프로세싱 단순 계산을 할 적에는 다른 기능들을 도와만 줬죠. 어카운팅, 회계, 재무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끼워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때에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MIT 사과를 만들었어요. 너도 인정한다. 너도 이제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때 이제 IPS,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이 된 거고, 이제 컨트롤러가 된 겁니다. DSS가 되니까. 아까는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이 이제 85년에 저녁에 나오고 제가 89년에 푸시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가운데 들어간 거죠.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제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요 정보 시스템, 중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즉 MIS가 경영정보 시스템이 여기에 도달했을 적에 결국 이제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회사가 영세한 회사들은 이런 2단계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회사들은 대부분 2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IFPS라고 하는 게 이제 최초의 DSS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텍사스 오스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라고 하는 게 최초의 SIS라고 해서 이제 DSS는 DSS지만은 꼭 DSS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티직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세이버라고 해서 이 고영무 교수님, 고영무 교수님 오셨나요? 네, 고영무 교수님. 오케이, 저희 고영무 교수 손 들어주세요. 고영무 교수님이 세이버라는 회사에 있다 왔어요. 그 세이버가 뭐냐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야. 80년대 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세이버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 항공 예약 시스템을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건 꼭 디시전 서포트는 아니고 거래 처리 시스템이지만은 워낙 탁월하니까 이것이 스트래티직 전략적 정보 시스템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SIS라고 하는 것은 저기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세이버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따로 회사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별도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특히 에어라인 레저베이션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제 고영문 교수님이 거기서 한 2, 3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에어라인을 잘 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정 학생 때 제가 DSS의 회장을 했고요. DS 연구회 회장을 초대 회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여기 이제 93년도, 92년도 아티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박근국 교수라고 지금 이 양반이 뭐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케냐에다가 고등과학, 케냐 카이스트를 만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케냐 가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미얀마 가자는 백성기 총장이 백성기 총장이 미얀마 가자고 그러고 이 박근국 교수는 지금 상명대 교수인데 은퇴할 때 됐는데 나하고 케냐 가자고 그러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폴 그레이 교수는 이제 테너 받을 때 추천사항 써준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93년에 중요정보 시스템 첫권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중요정보 시스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요정보 시스템으로 강의를 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이 또 있는데 마이클 포로. 이 사람은 뭐 아직 살아있어요. 다시 하버드.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도 유명한 사람인데 좋은 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로 하버드 대학 나왔죠. 그다음에 마이클 해머 90년에 DPR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한 사람도 그 MIT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버드 나와서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그 친구는 MIT 나와서 MIT 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 마이클 포로는 뭐 여러분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파이브 빅 폴스마스에서 뭐 경쟁 전략 모형을 얘기했고 밸류 체인 가치 사슬 모형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뭐 관련된 논문도 좀 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정보 시스템을 써가지고 이 파이브 컴퓨팅 폴스 마드는 뭐냐면은 이 주변에 5개의 적이 있다. 적이 이제 내부적인 적이 같은 산업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 그 다음에 잠재적인 그 대체제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공급자. 이 5명의 경쟁 세력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가치를 높이는 게 여기 경쟁에서 이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도 그렇게 개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여기가 이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책을 냈고요. 2007년에 또 냈고 이제 개정판은 2010년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전략 정보 시스템하고 주요 정보 시스템 중은 책을 이제 계속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인데 기술과 혁신 전략하고 이거 썼는데 이거는 사실 제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MRC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경영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좀 쓰게 됐는데 이건 쓰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제가 추구경제과정 주임교수 중에 그 미국의 MIT 갔어요. 근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어떻게를 만났어요. 어떻게를 만났더니 야 지금 한국에서 누가 내 책을 번역한다는 너 아냐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김인수 교수가 하고 있었어요. 고대 카이스트 고대 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여기 김영배 교수 그래가지고 잘 모른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내가 뭐 하고 있냐 어떻게 이게 뭐 너희들 뭐 한다는데 그랬더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김은주 교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김은주 교수님도 교회 앞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얼음이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90년에 ERP가 등장합니다. ERP, BPR이 등장하는 거죠. BPR이 등장하는데 ERP, BPR, ERP 여러분도 포비스, 우리 학교 포비스가 ERP죠, SAP죠, SAP죠. 그래서 이때 이제 ISI라는 논문 나오고 이거는 내일 때문에 하는데 올사 52년 팀즈 올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일 학회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나왔고 이 사람이 좀 기억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해머. 마이클 해머가 딱 한국에 한 번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강연한 거라고 2억 받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만 원을. 강연한 것도 안 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순철 교수라고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MIT에서 이미 이 사람이 있어서 공부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때 95년도 4년도에 1시간 하냐고 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고 서울에서. 그래서 홍익대 교수였는데 제 수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인데 막 집 사고 그러는데 막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좀 그거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뭐 10년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깝죠. 이 사람이 유명한 책입니다. 챔피라는 사람하고 리엔지니어링 더 코퍼레이션. 이거 SAP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 끝난 다음에 그 정보 시대에 그러니까 구조가 확 바뀌잖아요. 플러스 P, 이제 포스코에서는 PI라고 그러는데 프로세스 혁신을 한 다음에 구조가 확 바뀌는 걸 대응하는 거는 정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RP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인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ERP 이게 제가 기가 막히게 찾는데 98년도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ERP 아카데미가 98년 며칠 날 열린 거예요. 이게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40만 원. 4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 넘을 거예요. 한 참가자 600만 원.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좀 뭐 알아보자고 갔는데 이 참가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그때 056이 쓴 거 아시죠? 054가 아니고. 근데 우리 학교 이메일이 앞에 비전이 붙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056이 의여서 비전 포스트에이션. 이런 건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K랩이 나와요. 2000년에 가장 중요한 논학과. 이치쿠로 논학과가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식경영의 하나의 틀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정보는 MIS가 뭐냐?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저장한다. 지식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치쿠 논학과 이 사람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노벨상이 뭐 지금 한 15개 뭐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학자들이 좀 있어요. 일본. 근데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쪽으로는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탠퍼드의 황승기 교수요. 불 이펙트라고 뭐 채찍이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황수로 그래서 뭐 우리 전자 쪽이지만 뭐 그런 분들이 홍창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차이인데 저희들이 논문을 좀 냈고요. 여기 지식경영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 SCL, 그다음에 CRM,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KL, 지식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전사적인 자원 관리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기능이 녹아져서 프로세스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팀 제도가 있습니다. 팀 제도가 사실은 프로세스 혁신에 의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펑셔널, 옛날에는 뭐 총무부, 무슨 부 이런데 그게 팀으로 가게 돼요. 진정한 팀은 크로스 펑셔널 해야 돼요. 각 쪽에서 하나씩 창출해가지고 일 중심으로 간다 이거죠. 일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근데 우리는 아직 팀이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팀은 있는데 팀에 가면 아직도 옛날에 펑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면 뭐 입시처에 가면은 뭐 입시 관리 뭐 입학팀이 있다. 그리고 팀이라는 게 원래 크로스 펑션을 해야 되는데 입학팀은 그냥 기능만 하고 입학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한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팀이라고 하는 건 흉내는 냈어요. 옛날에 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70년대에 무슨 과, 총무과, 무슨 과 이랬는데 그래서 모든 기능이 녹아진 날이 올 것이냐, 멜팅 팟으로 이거는 이제 오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이제 그 스마트폰,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파고, 지금 2세돌이 알파고, 인공지능 4세대가 인공지능하고 관계 있잖아요. 1세대는 이제 기계혁명이었고, 2세대는 정보혁명이었고, 3세대는 정보혁명이었고, 4세대가 이제 인공지능혁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기계 조율기, 정보,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래서 1, 2, 3, 4세대, 4세대인데 제가 이제 최승기
분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알파고의 그 딥러닝, 머신러닝의 딥러닝의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제 그때 저희가 관련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SNS라든가 뭐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알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미래에만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아시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우리가 내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스페이스에다 저장을 하고 같이 쉬어가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우리 그 전식 교수님이 또 전공인데 전식 교수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전식 교수님 조금 이따 20개월로 남는다.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네트워크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니까 사물 사이에 이제 센서가 붙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을 막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일에 보고서는 막 가라고 해서 전도자 부닥치고 그 무슨 강릉에 가자 뭐 강릉 구름을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핀텍은 파이낸스하고 재무하고 기술 우리 그러니까 장모님 좀 어디 계셔서 장모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장모님 저번에 본인이잖아요. 핀텍, 파이낸셜하고 재무하고 기술하고 이제 섞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쉐어링 이카노미 되는 게 있죠. 쉐어링 이카노미 이제 서로가 이제 나눈다. 그래서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IT를 통해서 이제 나눠야 되는 거.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상황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윈이라고 그러고 디지털화자 이거죠. 현실화자 뭐 AI는 저 인공지능 블록체인은 무슨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코인, 그 비트코인에 운영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MIS 방향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냐, 기업의 경쟁력, 그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즈니스 애나리틱스, 뭐 인더스트리 4.0,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피로 드러커가 Management is doing things right, but leadership is doing the right things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칼럼을 썼지만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부작용도 너무 많아요. 뭐 막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막 쓰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right things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미래의 MIS, 현재 MIS도 right things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내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널 랭킹에 MS 코롤리, ISR, 매니저 사이언스, 뭐 조금 나와. 디자이스. 그 아쉽게도 우리가 많이 내는 그 에즈와는 랭킹이 좀 낮아요. 여기 좀 낮은데 임팩트가 높은 랭킹이 낮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 잠깐 소개하면요. 89년에 창설해서 28년 됐고요. 28년 되고 뭐 이렇게 냈고요. 아까 이거는 주변에서 소개를 했는데 뭐 이렇게 논문도 내고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테이션이 좀 많은 거 3개만 골라왔는데 사이테이션이 우리는 뭐 200~400개 많은 겁니다. 제 생각에. 뭐 근데 뭐 김민웅 교수님 오셨나? 네, 김민웅 교수 어디 이렇게 뭐 사이트에 한 논문 안에 5,000개 나오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로 놓고 한 200~300개면 짭짤한 겁니다. 뭐 이런 수단한테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긁고 왔어요. 이건 서유 신문에 나오니까 여러분도 자기 이름 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김도현 총장님한테 옛날에 김도현 치면은 배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김도현 치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배우를 어떻게 이겨 그러셨는데 최근에 김도현 치니까 김도현이 먼저 나와. 그래서 내가 딱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총장님한테 보냈어요. 이제 먼저 나온다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제 늙었나 봐. 유머가 아주 좋으시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28년 포스텍 있으면서 28위를 한 게 가장 보람된 거고 그랬는데 89년에 왔는데 89명을 제대로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명이니까 85명. 아주 재미있는 숫자의 장난인데 뭐 이렇게 해서 박사하고 석사 위에 있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 군데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job 플레이스먼트 뭐 경남대 경대 교수, 오늘 경북대 가 계신 우리 서창경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서창경 교수님 계시는데 1호 박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어요. 89년에 부임했는데 저 사람 88년에 와가지고 지도 교수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니까 그럼 당신이 하시오 그래갖고 내가 해가지고 지금 경북대 교수가 있는데 경남대, 경성대, 단국대, 대구대, 여러 대학가 있어요. 뭐 이렇게 리서치 인스티튜션에 가지고 뭐 CEO, CIO, 펜타 뭐 잘 아시죠? 이소구 사장님 제자고요. 컨설턴트,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 이런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진짜 시간이 2부로 들어. 이게 MIS가 여기 있는데 앞에 uncertainty ahead. MIS는 uncertainty ahead 그래도 갑니다. 가서 이걸 돌파를 해가지고 웰컴 투 uncertainty 들어가는 거죠. 치고 맞는 거죠. uncertainty 해결하고 말겠다. 그래서 그리고 투가 안 나. 아니 이거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서튼티가 왜 나면 언서튼티가 아니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땡큐. 이거는 일단 한 번은 박수 한번 치겠다. 약간 이제 뭐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요. 그다음에 2부로 들어가가지고 2부는 이제 30일이어서 풀스테이크. 그래서 뭐 자유롭게 여러분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이게 사람마다 좀 자, 28 더하기 9 더하기 28, 65. 이게 뭐냐면요. 28년은 한국에 서울에 살고 9년 미국 가서 살고 28년은 포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28년 서울에 살고 9년 미국 가서 살고 우리 집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뒤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28 더하기 뭐 20 더하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른데 그 28년에서 서울인데 뭐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준비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으로. 1952년에 태어났고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유일한 주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이 계시고, 형님이 여기서 7년 강의하고 가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007년에 돌아가셨고, 2008년에 돌아가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게 이 나이가 지금 다 20, 우리 아버지는 30대 초고, 우리 어머니 20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는 제가 청원국민학교 라는 데 다녔습니다. 청와대 옆에. 청와대 옆에 다녔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희 형님이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청문학교 6학년 때 고1이었어요. 거의 4년 차니까 등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동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청문학교 동창 이수만이가 여기 있어요. 이수만이 아시죠? SM 소녀시대 길런의 SM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처음으로 만든 거죠. 네, 이수만 가수인데 이제 비즈니스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몇천억이라고 그래요. 이건 50주년 기념식 때 제가 이제 회장을 했는데 그 1,000만 원을 냈어요. 야, 어떤 사람이 그 채짝에 1,000만 원이 내는 걸 내야지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요게 저고요. 요게 저고 요게 이수만이고 5학년 때 5학년 3반. 그리고 이제 권태현 이용호가 있었고요. 권태현이 우리 돌아가신 기계과 교수님, 사모님도 이용호 같이 동창이고요. 이분들도 50년대 조금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방선회라고요. 방선회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방선회는 백정기 총장님과 사모님이에요. 백성기 총장님 사모님이 이제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파동이 일어나는데 무주파동 우리 뭐 모르지만 1965년에 일어났고요. 그 65년 무주파동 때 이제 중학교 시험을 들어갔는데 무주 만든 엿 먹어봐라. 이게 이제 국민학교 어머니들이 경주학교 떨어진 어머니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무주풀이 엿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던진 겁니다. 결국은 학우들이 이겨가지고 38명이 구제가 됐죠. 이때 이제 무주도 정답이 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도 무주라고 썼거든. 근데 소선 권사람만 합격한대. 그때 경주중학교 입시가 예를 들면 200개 중에서 뭐 2개 틀 떨어지는, 2개나 3개 틀리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한 군데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주중학교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원문이야. 14kg에 이게 무주파동 여러분들 아시죠?
중학교 가는 애들이 4시간 자면 보고 5시간 떨어진다. 그게 하니까 너 저게 애들이 너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고민했는데 68년에 뭐가 되니까 착한 반응이 떨어지는데 착한 반응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게 됐죠. 이게 나오네. 이게 착한 반응이 68년도. 착한 반응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68년에 또 재판이 또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물론 이제 뭐 박지만이 때문에 없었다 그런 rumor도 있지만 하여튼 그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65년도 무주파동 68년 무주파동. 그래서 무주파동 50주년 기념식인가에 어떤 회사 저기 무슨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주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고 읽었다고 취재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저희 모습이 왼쪽에 중학교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중학교 때 이런 저희 형님 졸업식 때 갔었는데 중학교 68년인데 이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진수가 제 1학년 7반 때 제가 반장을 했는데 1번이었어요. 키가 제일 작아요. 이진수가 더 없었어요. 근데 이진수 교수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기 서울대 나는 고등학교 때 서울대 그 수학교시 때 1등을 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 3학년 애들 전부 엎드려가지고 빠따맞고 저 이진수 교수 때문에 우리가 빠따맞았어요. 박창경 교수가 이제 중학교 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봉 130억 지금 삼성 회장 그분이 이제 중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씩 고는 친했어요. 같이 경기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고는이는 떨어져 대광을 갔죠. 대광 그러면 생각나는 총장님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우리 어머님도 공부 잘했는데 경기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딴 데 갔다가 이제 경북고등학교 갔는데 한번 내가 경기를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야 아들 둘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아들 하나도 나중에 낳긴 낳는데 공부 잘한다고 잘하고 다녔는데 그게 경기 못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아버님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열심히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우리 학교에 많죠. 저하고 동기가 정성민, 유창호, 박찬원, 김정수. 옛날에 이제 지금 떠난 사람 안상훈, 이문조 이런 사람들이 다 동기였고요. 근데 뭐 최양희 장관, 미래부 장관이라든가 뭐 오세정 유명한 사람이죠. 뭐 신동철 현재 카이스트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동기입니다. 뭐 동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장관은 5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3학년 일반인데 경기대학 3학년도 문과반이었어요.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문과반이었어요. 그래서 너 뭐 될래? 그러면은 나는 그 외모고시 봐가지고 저거 될래? 저 외교관 될래? 반기문, 지금 반기문 같은 사람 외교관 될래? 여러분들 이과에서도 좀 문과적인 사람이 있고 이과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과에서 문과적인 사람이 나는 백성민 총장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과에서도 이과적인 사람이 있고 문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문과 중에서도 아주 문과적인 사람이었어요. 공대를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3학년 2학기, 3학년 일반 12월 때까지 문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1975년에 이제 이과라고 종말로 나오는데 이 종교에 저희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남편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저희 형님이 서울대 경기과 다니고 있다가 3학년 말에 이제 자퇴고서 내고 나오고 이거 준비 안 하죠. 3학년 말에 자퇴고서 내고 나오고 저는 대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75년 종말을 이룬 거예요. 진단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그래서 저는 대학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은 서울대 경제과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대 경제과를 자퇴 검사를 하고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 안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거의 알아놓은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75년에 세상에 온다. 그래서 2달간을 싸운 다음에 거기 내린 결론이 공대를 가. 공대는 종말이 와도 뭐 땅은 파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뭐 땅은 파고 뭐 다이도 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다이 놔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형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널 쫓아내면 왜냐면 교련을 안 받잖아요. 군대 훈련은 교련을 안 받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교련을 안 받으니까 쫓아내 학교에서 퇴학시키면 할 수 있다.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나오지 마라. 그래서 타임이에요. 그래서 공대 가서 시험 봤고요. 제가 이제
이게 서울공대 시절의 모습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에너지 자원과 같이 그때는 자원과학이라는데 자원과학을 들어갔어요. 자원과학과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재밌어요. 제 친구들 지금 석유 회사 많이 다녀요. 지금 은퇴했지만 슐렌버그라든가 재미는 있는데 내가 원래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리 실험이라든가 화학 실험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2학년 말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 생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JW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나 이제 내가 길을 가자고 해서 제가 외무고시 공부를 시작했어. 혼자서.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산업공학과라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여기를 앉아 산업과를 찾아가니까 교부증을 찾아가니까 30학점을 들으면 부전공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30학점을 들었어요. 부전공을 들으면서 계속 외무고시 행정고시 공부했죠. 하다가 이게 이제 20개 졸업식입니다. 저희가 졸업식을 서울대 졸업식을 동수무통 캠퍼스에서 마지막 한 겁니다. 마지막 한 건 우리 76년부터는 이제 신인동으로 와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과인데 운이 좋게 이제 근데 이제 대학교도 재밌는 게 아니었어요. 71년에 한국 대표단이 왔는데 굉장히 이게 클릭이 되나 모르겠네. 이게 시간이 되긴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추가하고 말만 하고 넘어가면 잘 안 되니까 누가 기술 좀 봐줘. 그냥 넘어갈게. 말만 하고. 좀 해줘. 넘어가면 그게 넘어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얼마? 총 돈은 들어야지. 그건 훨씬 내려가야 돼. 그렇지. 시간이 뭐 장난이야. 자, 이걸 해주세요. 원래 이걸 클릭을 하면 옛날 신문이 넘어가는데,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31, 3, 이게 지금 북쪽 대표단 70년에 한국에 서울 북한에 간 겁니다. 31, 3억 2학기 등록을 해서 나온 서울대 물리대 교정이 나온 서울공대학원과 2학년 서유구는 나이스 부산, TV로 중계된 북한의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과 같이 북한 사회는 활기가 없고 어두운 것 같았으며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면에서 사회 모습을 한 눈에 보았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의 반응 이래가지고 나오니 이런 거 찾기 쉽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7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 총원의 시민회관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많았는데 누가 내가 우리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워렌 비티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들어도 상당히 운 좋게 들어갔죠. 이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죠. 바뀌고 그래. 잘생겼어. 정각도라는 걸 했는데 여기에 박찬모 교수 총장님이 계시거든요. 박찬모 총장님이 아마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거든요. 박찬모 총장님이 여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있고요. 정각도는 이게 있었고요. 여기 박찬모 총장님 모습을 제가 올렸고 여기 이제 김영걸 교수님. 김영걸 교수님 지금 88세 이번에 미수세요. 미수 88세 때 당시 40대였고요. 그때 교무처장님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생회장을 했고요.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총장이었어요. 여기 신동철 교양 담당인데 교양이면 사실은 부회장 총무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배라이팅이 안 되죠. 부회장 총무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한지잖아. 부회장 총무 이런 게 진짜지. 야, 이 한지인 사람이 기주이스트 총장 6년, 카이스트 총장 지금 또 4년 하고 있는데. 섭외 이상범위는 시립대 총장 8년 했어요. 하여튼 여기는 다르다.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할 적에 축제할 적에 마이크 들고 좀 떠들고 다니고 성림 축전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카이스트에서는 성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고요. 종합체육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카이스트 졸업식에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닐 때 키스트에 다니던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졸업식 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립대에서 8년 총장한 이상범 교수가 여기 있는데 애인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졸업식 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인이 된 거죠. 그 카이스트 때 만나가지고 그때 참 이쁘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데이트나 이거는 이제 단골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인데 하여튼 현대건설에 들어갔고요. 현대건설에서 주로 펄츠 CPM 있잖아요. 공정관리를 주로 했습니다. 공정관리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강연을 많이 했고요. 이게 재밌는 사진인데 77년에 안녕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가 하는데 이 사람이 정몽원입니다. 정몽원 씨인데 저는 뒤에 어디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저를 위해 줬어요. 저보다 한 3년 선배인데 연대 나왔죠. 3년 선배인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장했죠. 그때 주변 산업항공단하고 굉장히 큰 공사가 뭐 그때 또 15억 달러 하여튼 그렇게 터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회장님 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거 되게 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 친구가 보내줬어. 내 친구가 지금 어디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지금 예대교사는 모한석 교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찾았다고 보내줘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근데 기획관리실을 서울요. 결혼을 드디어 했고 요거는 약혼식을 했고 결혼식을 79년에 했습니다. 약혼식을 할 때 재밌는 일이 79년 12월 27일인가 했는데 약혼식을 그 이탈리아어로 MBC 문화방송에서 했는데 남산에 올라가니까 불빛이 두 개가 보여.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빛 때리고 하나는 거구장. 거구장은 아시죠? 그 프라자 호텔 뒤에 거기서 대형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집사람도 뒤에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야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야. 한쪽에서 막 인사들도 막뭐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대통령이 연임됐다고 막 폭죽 터뜨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숭실대 산업공학과의 시절이고요. 숭실대에서 제가 이제 현대를 떠나가지고 숭실대에 가서 유학 가기 위해서 이제 산업공학과 시절인데 여기 지금 두 분이 김현수 교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고 또 우리 박일중 시인 여기 있고 박일중 시인은 지금 광서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두 사람 다 여기 지금 어디 박일중이는 없는지도 몰랐는데 김현수 여기 있네. 김현수 여기 있고 박일중이 여기 없는 것 같아, 그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은회합니다. 사은회하면 옛날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복 입고 나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미국에서 좀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탠포드 시절이고요. 이게 이제 권호연입니다. 스탠포드 지금 권호연 부회장 있고 여기에 좀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여기 진대재 장관했던 진대재 이게 권호연 삼성 부회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제 허영도 있고 이제 혜택 회장한 사람 있죠. 송문서. 여기 허영.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여기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전치혁이라고. 네, 전치혁 교수가 이제 제가 스탠포드 있을 때 자주 놀러 왔어요. 네, 놀러 왔다가 이제 저보고 그때는 지금도 지금 형이라고 잘 안 하는데. 저는 지금 제 고등학교 때 선배님들 졸업하신 은퇴하시면 다 제가 형님으로 다 호칭을 바꿨습니다. 정문 형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 형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김기문, 진대재, 조윤재, 염지혁 고대 총장하죠. 조윤재는 이번에 이제 입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회장, 전치 홍유신 교수님 berkeley에 계셨지만 이제 그때 거기 근처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김기문 교수는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서 한 2, 3초 김기문 교수가 살았어요. 김기문 교수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김기문 교수가 나옵니다. 김기문 교수가 사모님이고 여기 우리 친척이고 우리고 저하고 이제 우리 큰딸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큰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고 여기 이제 그 김기문 교수. 이게 이제 졸업식 장면이에요. 이게 졸업식 장면도 요번에 하라고 찾다가 간신히 찾았어요. 졸업식 장면인데 이게 일리노이 대학을 옮겼고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거 학생회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학생회 때 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카디가 그 비행기 가다가 러시아 국경으로 떨어졌어요. 미사일로.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 유학생들이 다 캠퍼스비를 대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비탄 데만. 그때 소련이죠. 소련 비탄 데만에서 이렇게 태극기 앞장 세우고 하고 이게 저희가 사진 1944에 의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하나 찍어왔습니다.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졸업장이고요. 졸업장도 어디서 또 달라는 데가 있어요. 졸업장이 뭐 그래가지고 그 아까 케냐고 학원에서 뭐가 있는데 뭘 내가 거기 무슨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 졸업하는 장면이고요. 유니버시티 1년에는 홍성재 교수님이 같이 다녔고요. 사모님도 같이 다녔습니다. 사모님은 최영장군이라고 최영인데 이름이. 그래가지고 정성리 총장이 다녔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단위 한 15명 됩니다. 동장이요. 다 쓰지 못했습니다. 정성리 총장님이 1년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테네시 텍에 갔는데 테네시 텍에 교수 1년을 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끝나기 전에. 테네시 텍에 간 이유는 여기 학과장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너 오자마자 영주권 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간날 영주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1년 후에 제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로 옮기면서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로 옮기면서 결국 이제 배신한 게 제가 이제 가슴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학과장을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애를 써서 학교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집 사람도 잘 알지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그거를 저기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알겠어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요 강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디오까지 다 가지고 여기 클릭을 하면 강의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장면들이 우리 작은 딸하고 교회 다니고 같이 스케이트 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다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1호서 지금 사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속도로 좀 됐어요. 근데 참 길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옛날에 이게 오거리입니다. 오거리고 여기가 두어도. 이게 60년대 오거리 두어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스코의 현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대문 우리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장 착공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포항대 건축공사장 보고 이 박순 회장이 이제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사람이고요. 이때 그 아시겠지만 서울 우리 포항역 앞에서 포항공대 생긴다고 그렇게 뭐 좋아했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실망했죠. 왜냐하면 자기네 아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비용자 가지고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유명한 사진이죠. 두분이 앞서는 거고요. 현재 공사 중인 게 포항공대 공사장 현장이고요. 그건 가속기. 이건 좀 90년대니까 좀 나중이긴 한데 연대는 틀립니다. 교수 초빙 공고가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요.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고요. 이때 아마 이동 우리 박 선배님도 많이 같이 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가요? 요게 지금 기본. 맞습니다. 여기 이대공 전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박사 1호로 부임한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대 손님인가 부임한 사진. 이렇게 해서 다 이리저리 해서 구글에 들어가면 다 사진 다 있어요. 찾아냈습니다, 지금. 홍대 교수 취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학교 설명회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몰려왔고, 그래서 학교 학년 교수 통해서 396점. 여기 지금 미래 졸업생이 몇 분 계신데, 사실은 그 졸업식, 입학식에도 박태준 씨가 이런 했고요. 학교 개막식을 했고, 이게 유명한 그 이수균 아닙니까? 산업공학과. 1회 전체 수석 합격자. 그래서 뭐 여자 한국고사 뭐 차석인가 뭐 수석이라고 저는 떠들고 다녔는데 본인이 나한테 서 교수님 전 수석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석이라고 그러다.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여튼 사석이라고 그럽니다. 한 3, 4등 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굉장히 성적이 좋았죠. 정말 얘기가 한국고사 성적이 수석 합격자 이수근이고 근데 그 현재 직업을 소개를 잘 못해요. 판사라고 있기 때문에 공대 나와서 판사냐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김홍기 학장님, 지금 라이브를 중계되니까 조심해요. 김홍기 학장님이 있고요. 입학식 기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김용호의 포항대 학장님, 그래서 이제 김용호의 학생이 지금 있고요. 여기 제 월급을 그때 90년대 초에 받은 걸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월급. 그리고 여기 이제 김기아 선생님 계시고, 그래서 포스팅 이렇게 완성해. 이게 천학과 조교소 갔을 때 제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학과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정무영, 정민건, 한민호, 김광수 소속관, 그다음에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장수영, 전시혁, 홍유신, 정의성. 여기 90년대 초 지금 사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홍 교수님 머리 상당히 있었습니다. 약간 뭐 전체 교수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초반기 사진이에요. 초반기 사진이고, 홍 교수님 계시고, 김광수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장수영 교수님, 그다음에 최인임 교수님, 정의승 교수님 모델로 가셨죠. 서석헌 교수님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전체 교수,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포스텍 30년 역사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데 제 중심으로 제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가만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초대 펄 GIS 정보통신대학원하고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때 이전영 교수가 하고 제가 이제 초대 운영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명함이 이런 게 있어요. 산업학과 조교수인데 정보통신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획담당 부소장이죠. 이런 명함도 아직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여간 그때 이제 이전영 교수가 소장을 하고 부소장을 했고 그 부소장이 3명이죠. 이필종, 김치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사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발령이 나는데 이게 또 신문에 찾았는데 기숙사 사감 사업이 나오죠. 그때 부학장님 대실장 장수영, 대학원장 권경환, 교양부장 김기혁,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학과장 홍무신, 화학공학과 학과장 김영권, 도서관장 김유대식, 전자개선주장 정민권, 기숙사 사감 서해영, 학생 뭐 이쪽 이쪽 쭉 나오는데 이때 이제 기숙사 사감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갔더니 학생이 자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라이브 저희는 깊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싫고 저기까지 갔습니다. 저기 경북대 왜냐면 여기 가니까 안 받아줘요. 수술 못해. 그래가지고 경북대 병원까지 가서 살려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동의 연구회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동의 연구회 사실 이것도 라이브로 지금 요거를 클릭을 하면 나오는데 방송국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환동의 연구회를 했고요. 환동의 원중심 세계가치랑 시대하고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경자 과정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최고경자는 여기 최고경자에서도 여러 번 오셨는데 94년에 제가 창설을 했고요. 창설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주임 교수를 했고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걸 그대로 캡처한 건데 그리고 이제 기승기자의 주임 교수 명함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임 교수 사람들 피플 뭐 이런 거에 통상산업부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텍이라는 건 아마 여기 스태프 직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셔서 슈퍼텍 우리가 97년에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비해서 이제 조금 경쟁력이 우리가 거의 1등을 계속 하다가 좀 경쟁력이 저하될 때입니다. 그래서 슈퍼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슈퍼텍 회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여기 아마 이게 김무환 교수 담당하고 그게 다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김무환 교수가 담당. 그때 한 20년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김무환 들어가기에는 김승환 최강영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교수님들이 각 담당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 고3 학생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커버해가지고 담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가 이제 좀 저하되는 거를 막았죠. 막았는데 우리가 한 방에 날아간 게 99년에 나온 SBS에서 나온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40주년 때 가가지고 슈퍼텍으로 진짜 고생을 했는데 한 방에 날아갔다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만큼 매스컴의 위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99년에 SBS에서 드라마를 방영했어요. 카이스트 드라마를 한 2년 방영했어요. 그러면서 카이스트 그 네임밸류가 쫙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과학고방 특강 일정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요. 당시에 이게 이제 98년도에 장수 교수 위원장한테 총장 추천위원회를 한대요. 총장 추천위원회 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정성기 총장님을 뽑은 거죠. 그때 뭐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킹으로 넘어가세요. 결국 제가 이제 포스텍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한 거는 이제 랭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스텍 와서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냥 연구는 뭐 그냥 중간 정도 하고 관심이 그 미니멈 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원래 외교관 되려고 했으니까 외교관 되려고 했을 때 포스텍을 위한 외교관이 되잖아 그런 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텍도 만든 거고 아니면 그 환동의 연구회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랭킹도 이제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랭킹 관리는 2009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가 국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2009년도에 그 평가관리위원회 만들 적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중앙일보 랭킹 3등을 했습니다. 항상 1, 2등 하다가. 그러니까 본부에 팩스가 날아왔어요. 팩스가 뭘 나왔냐면 박대준 회장이 두 글씨를 써가지고 팩스로, 그때 나 팩스로 보내니까 포스텍은 드디어 망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백성준 총장님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평가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거 이제 소식인데 뭐 20대 얘기인데 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총장 듣고 이것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요 정도 넘어갈게요. 28위가 됐는데 이게 이제 2010년 9월 14일에 9월 14일에 프랑스 낭트에 있었는데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 28위가 그 필베티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한국 시간에 새벽 3시 전화를 드렸죠. 백성준 총장님한테. 회장님 세계 28위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 쫙 뿌리고 세계 28위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그냥 평생 써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 대학도 28위까지 관계없어. 서울대학이 115, 이번에 서울대학이 35위 했더라고요. 퀘스링이. 근데 내가 서울대 이러면서 우리나라 선택 했죠. 우리가 71위로 3위 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래, 우리나라 아직 28위가 살아있다. 28위 깨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28위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총장 듣고 이거는 이제 뭐그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뭐 이런 뭐 인도 스키마트까지 갔었고요. 이게 제가 제일 그 사랑하는 사진,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포스텍 28이라고 걸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요게 2012년인가 하는데 사람들이 2010년 9월에 28위가 됐어요. 2010년에 그 랭킹 컨퍼런스에, 그러니까 국제 컨퍼런스에 가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우리 부스에. 아무 MOU 하자, 뭐 하자. 그때 동명대 MOU가 이루어졌고요. 동명대 계속 미루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NUS, 내셔널 싱가포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가 MOU 좀 하자 그러면은 아주 기다려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동명대들이 우리가 28위가 되니까 지네들이 부처 찾아와가지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옛날에 하자 그랬으니까 하자.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그랬어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 우리가 그 세계 1위도 우리가 했고요. 세계 1위 월드가 50년이야. 이런 거 여러 가지 칼럼도 많이 쓰고요. 이것도 제가 우리가 연구실 학생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연구실 학생들하고 고생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것도 국기도 저희가 한번 걸었고요.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이제 2020년에 바이링걸 캠퍼스 선언하는 순간이고 이게 이제 베이징이 아니면 하노이인데 베이징 하노이 사무소에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지금 길 이름이 있는데 이 길 이름도 98년도에 희곡영자 10기 졸업 기념으로 6개월 아니니까 10기 전이면 100만 원씩 얻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대공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기인데 누가 이제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얻어가지고 뭐 서교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보가 있는데 무슨 돈을 얻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변명하던 얘기가 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한국대학이 맞아요. 뭐 그런 게 있고요. 캠퍼스 내 도로명 설치, 바이링걸 캠퍼스 운영. 이거는 이제 IS의 트리프레스 만든 거고요. 여기 도미토리 타이스가 만들어졌고요. 국제화, 세국기 계약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레이트 포스텍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홍보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 시간 있으면 풀어보면 되지만 이게 2010년에 그 강남스타일, 포스텍 강남스타일을 저희가 만든 거고 이게 어제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한 9만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요거는 교수님 8분이 8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하시는 성영춘 교수님이 400만 원 기증하셨죠.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스탠포드라든가 워싱턴 DC, 오하이, 샌디에고 뭐 이런 데 LA 버클리 이런 데 저희가 이제
다시 만드는 거고요. 이게 홍콩에 있는 그 우리 브레이크코스 대학 학생들, 졸업생들 대부분 이제 금융 쪽에 일하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책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우리 김대현 중위원이 갖다 드리니까 자기는 책은 무조건 돈 주고 산다 그래. 돈 딱 주시네. 19,000원 사주는데 25,000원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줬습니다. 그럼 난 1,900원 드린다. 거짓말 드리는데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감사패. 뭐 이제 이거는 뭐 울산대학교 뭐 좀 도와드리는 케이스고요. 이거 랭킹 프로그램을 제가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포스텍 리더십 때문에 만든 겁니다. 포스텍이 우리만 1등 하지 말고 우리도 다른 데도 하도 포스텍 같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 유니스트도 포스텍 같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고. 그 테니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이게 89년도 테니스입니다. 이건 테니스인데 여기 지금 고노준 지금 포스코 회장님 계시고요. 여기 뭐 박이산 교수도 있고 여기 이제 장태현 교수도 있고요. 여기 정한국 교수도 있고 뭐 다 이쪽에 다 있습니다. 이재구 교수님, 김용훈 교수님, 이게 뭐야? 그때는 회장 되실 줄 몰랐죠 우리가. 그때 회장 되시면 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정의 테니스대회는 뭐 무슨 아무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날 제가 서비스한장인데 어떤 분들도 찍어서 줬어요 이걸 저한테. 제가 서비스하는 거. 테니스 제가 중계까지 한 거 아시죠? 해설을. 테니스 해설까지 했고 이 SK 테니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사실 여기서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찾다가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지용 선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우리 김지용 선수가 SK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복식 국가대표를 했고요. 복식을 아마 한 뭐 20, 30등 했지 그지? 한 20, 30개 우승을 했고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수.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엄마가 손잡고 들어왔어요. 여기 제가 운동장에 앉아서 와가지고 얘 좀 어떻게 좀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카데미 들어와라 그래갖고 했는데 국가대표였고 상당히 잘했고요. 지금 박사학위 과정 밟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 가을부터 강의합니다. 박사학위 과정 밟고 있고 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JTBC 보시면은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프렌치 오픈 뛰고 있죠. 근데 지금 졌지만은 그 일본의 그 선수한 니시코리라는 선수한테 거의 타이브레이크까지 3위까지 갔는데 그 니시코리가 8강까지 갔는데 거기 코치가 두 명 붙어 있어요. 하나는 손승민 코치가 있고 석현주 코치가 있어요. 다 SD 출신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선수 코치들이 지금 정현 선수를 지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프렌치 오픈 이제 윈블던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저희 형님이 7년 동안 계시다가 여기 졸업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들도 일어나서 인사 이겨서 제 강연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몽고메리 알라몬 몽고메리 현대자동차 다니고 있는데 출장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좀 타이밍을 맞췄겠죠. 아버지가 이제 강연을 하니까 죄송하고 작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생겼는데 조만간에 이제 신부도 생기죠. 우리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빠진 아이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큰딸. 그래서 큰딸을 이제 데려가고 여기 어렸을 때 이게 포항공대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같이 포항공대 방문했을 때 큰딸을 데려온 거고요. 졸업식 때 사진 이제 우리 여기 사위가 있는데 사위 가족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일어나서. 네, 저기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돈이고요.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장소 교수님이 현은배, 우리가 현은배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 현은배, 그래서 현은인데 노래 부르시는 장면이고 우리 사돈 어른 선생님 계십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다 엉망창으로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여러 가지 찍어봤고 학생들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요. 마지막 강의 제가 33년간 교수 생활했어요. 28년 했고 수의실에서 2년, 그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3년, 30년 교수 중에 강의를 몇천 번 했을 텐데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그 산업공학과 교수님들하고 학생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학생들이 나오고 교수가 전체 나오는 사진을 엄청 찾았는데 못 찾겠어. 없어. 예, 그래서 없어. 그래서 하수없이 교수 일부 나온 사람들만 가져왔는데 다행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교수입니다. 김정인, 장봉조, 여기 김광재 교수님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전체 동생이나 마찬가지고 유인철 교수.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보여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행히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산업공학 교수님들한테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학교가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저는 포스트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학과 과학기술의 꽃을 피우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벌거숭이 같았던 그런 한국 불모지 과학계의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푸른, 지금 이제 현재 장면에 있는 푸른 노래장도 내고 그런 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끝까지만 피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 푸른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과학과 기술을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포스텍, 겨울 이기고 봄을 피우는 포스텍. 이제 여름에 환한 열매를 포스텍은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의 도취되지 말고 인도자가 되자. 한국대학의 세계적 위상을 위해 다른 대학을 이끌어 함께 가는 그러한 리더. 리더,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초스 위너.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서영 교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열변을 해주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그 말씀들은 식사하시면서 좀 하고 8월 23일에 또 우리 정년퇴 임식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했으면 네. 저희 과에서 준비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제자들에서 아마 광고 드린 대로 식사가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전체 다 찍을 수 있나? 일단 다 나와보시고